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짚고 6일 공개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네. 자, 우선요. 편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감해. 세상. 11살에. 워런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런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달러까지 상승. 이를 본 워런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런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런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예.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버핏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런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런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짚고 16일을 공개합니다. 회사의 운명을 바꾼 모모. 장이 폐장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이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J사 주식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J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어머. 그대로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원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5위 공개합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보낸 시그널?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유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시그널.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짚고 18위 공개합니다. 사상 초유의 모모 사태. 지난해 10월 1일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계 3대 규모의 도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커녕 장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루 종일 약 3,700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일본 금융권은 물론 전 세계 금융권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컴퓨터 해킹? 사상 초유의 증권거래 중단 사태 원인은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모든 거래 됐다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증시 개장 시간인 9시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주가 정보 등을 송신하는 데 문제가 발생. 심지어 백업 시스템도 먹통인 상황으로 결국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도쿄 증권거래소는 일본 주식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640조 엔, 하나로 약 7,085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33조 원 상당의 거래가 중단되며 일본 회사와 일본인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럼. 이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18년에도 시스템 문제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 사람들은 대분노. 아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거래소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번번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되는 말이 돼! 맹비난을 퍼붓고요. 거래 정지로 시장에 많은 폐해를 끼쳐 사죄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일어났다면 이거를 완전히 잡았어야죠, 이 오류를. 근데 그걸 못 잡아갖고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하네요.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싶고 17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탄 사연? 2005년 5월 3일 오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금리 인상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책 조정이 신중한 속도로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며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3%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그러자 신중한 속도라면은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겠네.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는 갑자기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은행에 넣으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많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여윳돈을 옮기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발표가 그렇게 났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오르면 이제 싼 값에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금리가 싸니까. 뭐 이건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이번엔 갑자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특히 세계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출렁거린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성명에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분석한 결과 3월 성명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그리고 이들이 지적한 문장은요. Longe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s well contained. 즉,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잘 억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성명서로 말할 것 같으면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있는 지표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장 하나, 토시 하나 놓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교본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요동쳤던 겁니다. 사실 저처럼 뭐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시그널을 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냥 뺐나 보다 하지 그걸 뺀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장 마감 5분 전인 오후 3시 55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에 긴급 발표문이 게재됐는데요. 해당 문장이 실수로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 근데 문장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발표 하나에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5위 공개합니다. 투자금의 10배를 지원해드립니다. 낮은 이자로 투자금 10배 지원. 만약 이 조건이라면 두 기자님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당연하죠. 한다고요? 합니다. 저는 안 해요. 투자금 10배 지원이라잖아. 아니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혹하는데? 저는 좀 더 들어볼게요. 약관을. 네. 2017년 우리나라에서 피해액 약 726억 원, 3,8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주식 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기자님, 진짜 하여튼- 다 속아, 진짜. 아니 하여튼 들으면 안 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이들의 정체는 일명 레버리지 사기단. 냄새 나잖아 벌써. 그걸 왜 지원해 주겠어? 자, 레버리지 사기꾼들은요. 전현무님, 투자금 1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10배, 1000만 원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해드릴게요. 이자도 적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이자, 소자본, 고수익을 강조하며 가짜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쏙 챙겨서 달아났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벌써 딱 듣자마자 냄새가 났거든요. 왜 의심을 안 했죠? 자,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 아니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 이게 뭐 어플이 있었구나. 자,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사기꾼들은 정말 교활하게도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배 투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이 투자금 역시 가짜, 이 앱 속에만 존재했던 일종의 사이버 머니였던 겁니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됐겠네, 벌었어도. 그냥 화면에만 있는 거지 뭐. 네. 사이버머니네, 사이버머니. 하지만 가짜인 걸 몰랐던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도 자신들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잠적했는데요. 레버리지 사기꾼들의 교활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 레버리지 투자 사기꾼들은요. 결국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앞서 유혹에 현혹되시지도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이것도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